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지은 대변인님. 자, 지금 한미 사이에 현안이 많습니다. 네. 정말 많은데, 아직 뭐, 대통령께서,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나지 않은 상태지요?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을 했고, 네. 그래서 5월 후반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정확한 일정 의제는 좀 조정 중에 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이제 대면 정상회의라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가장 관심이 있고 궁금한 부분이 이제 네. 지금 한반도 문제인데 네. 바이든의 태도나 지금 미국 의회의 태도를 보면은 그다지 우리 남북 화해 협력을 바라는 우리 정부의 그 방향에 그다지 좀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염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당시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상원 외교 우리로 따지면 외통위원장, 국회 외통위원장, 그다음에 뭐 부통령 이런 것들 하는 동안 여러 번 방한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해왔고. 뭐 손녀와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든지 뭐 미국의 제한 군인의 날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를 하는 등의 행보를 계속 보이면서 지금까지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많이 보여준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출범한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정상회담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 문 대통령을 이제 우선적으로 초청했다는 것도 한미 동맹에 좀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한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고 또 그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를 2번이나 했는데 그때 뭐 아무리 바빠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바빠도 한국 대통령님과 통화할 시간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대면 정상회담을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좀 가질 수는 있으나 뭐 아직까지 우리가 한 게 없고 지금 처음 이제 취임해서 처음 만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끌어가야 되나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또 이번에 정상회담에 이제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는데, 뭐, 제일 큰 거는 지금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뭐, 많은 일이 있어서 국내 정치에 좀 잊고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바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살얼음판 같은 그 위기를 걷어내고 3번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를 시켰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뭐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 한미가 처음으로 정상으로 대면 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다른 시점을 봤을 때는 또 미국이 그동안 대북 정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뭐 전략이라든지 실행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그런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양국 간에 좀 조율된 좀 현실적인 대북 정책 제시를 하도록 조율을 해야죠. 그것을 이끌고 동시에 이런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해서 공동 메시지를 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역량을 모아서 트럼프 때 그 교착됐던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교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착된 흐름을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고요. 정말 네.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예. 자, 이거 말고도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현안은 사실 백신 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금 당분간 이어지는 상황에 다시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한국도 좀 재확산세가 뭐 지금 500여 명대, 일주일 전보다는 좀 감소 추세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차 유행이 지금 시작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주변국의 상황을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재확산세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네. 특히 이제 영국, 남아공, 브라질의 그 변이, 그리고 인도발의 이중 변이의 그렇죠. 감염자들이 있어서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집단 면역으로 이제 국민의 70%를 예방접종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한 3% 정도, 3% 정도의 국민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OECD 국가들에 보면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지금 백신 접종 현황이. 네. 물론 뭐 한국은 상대적으로 감염 숫자가 굉장히 낮았고 또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현황을 좀 봐서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백신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뭐 백신 접종률이 훨씬 늦었지만 지금 백신을 국민 한 50% 정도 이미 끝낸 미국의 경우에 1일 확진자가 7만 명씩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하고 다르죠. 예. 상황이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한국과 뭐 미국의 그 백신 접종률을 그대로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백신을 좀 빨리 확보했어야 한다. 이거는 좀 우리 정부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은 들고. 뭐 8알은 제가 봤을 때 문 대통령 정부가 흔들리기를 바라는 그 세력들이 지어낸 얘기기도 해요. 실은 그게.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한국과 미국을 1대1 비교를 할 수 없고 한국과 영국을 1대1 비교를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뭐 미국보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다들 너무 힘드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면은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부스터샷, 이제 미국은 백신을 너무 많이 확보해서 이제 추가 접종까지도 지금 발표를 아직 하진 않았는데 발표할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접종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50% 정도 했는데 50%? 이 이후에도 네. 이 원래 계획한 것 이상으로 추가 접종을 지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래요. 되면은 전 세계에 지금 백신의 공급량은 제한이 돼 있는데 미국에서 더 많이 쓰는 것이 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이제 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백신 확보를 조금 더 이제 강화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스가 총리가 방미 중에 화이자랑 통화를 하면서 네. 뭐 백신 물량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은 좀 쇼 측면이 있는데 이제 미국과 일본의 그 동맹 강화 이것과 같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행보를 사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한국이 장관급 차원에서 여러 논의를 했는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했을 때도 네. 논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오늘은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 백신 스와프를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예전에 그 이명박 정권 때 우리 그 달러가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에 그 통화 스와프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12월 지금 당장 한국이 미국에서 좀 백신을 긴급하게 지원받고 또 한국에는 여러 그 제약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급하게 우리가 지원받고 그 이후에 한국 제약회사 설비로 만들어진 백신을 대신 이제 생산한 다음에 미국에 갚는 이건 백신을 이제 조금 더 빨리 쓰고 그 다음에 갖다 주는 이런 한미 백신 스와프를 지금 구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잉여 물량이 있더라도 이미 백신을 확보한 고소득 국가가 아니고 개도국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논의가 좀 상당히 진전이 된 것 같은데 네.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 지난번 존 케리 미국 국무부 대통령 기후 특사와도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네. 오늘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5월에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백신 공급 관련해서 한미의 공조가 좀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 한미 정상회담 때 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또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인데요. 네, 네. 미국이 지금 일본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조율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IAEA가 같은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한국 혼자서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과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동시에 일본에 이제 항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일본의 투명한 정보부터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좀 이걸 의제로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는데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게 민감한 사안이고 우리가 지금 백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또 네. 먹을거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예전에 미국산 소고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밀리지 말고 우리가 또 중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판을 좀 전략적으로 네. 그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바다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뭐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IAEA와 같은 국제기구 이런 곳과 같이 함께 항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지은 대변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